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 세상만사입니다. 오늘 제 친구 남정국 작가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미국입니다. 미국, 아메리카. 네. 지난번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예. 겉보기에는 지금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고 있죠. 예. 세계 최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의사당에 난입을 해가지고 4명인가 사망자가 났죠. 아, 그래? 그러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점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별 흥미가 없어가지고, 저는 신문도 잘 안 보고 잘 모르는 건데, 다만 이제 고전에 뭐,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이상하다 생각하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이다, 흐름의 일부다, 그냥 이렇게 뭐,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변하는 건 없잖아요. 그럼요. 패턴이 변화하는 건데, 일단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끌고 가는 나라가 일단 몇 개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제가 이제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이 처음엔 신선하고 하지만 조금씩 이게 이제 무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미국이라는 역사상 처음 세워진 제3계급, 4계급들이 만든 나라가 정치 체제 자체가 어떤 한계의 상황 직전까지 왔다. 그러니까 왕과 귀족이 아닌 일반 평민들이 만든 최초의 나라. 인류 사상 최초의 나라. 이런 나라는 없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특권 계급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미국 헌법은 귀족들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지만, 그러나 명문화된 귀족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귀족이 생기죠. 나왔다는 거죠. 예, 나온다는 거죠. 200년이면 지금 한 7대, 8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은 37, 21, 한 8대, 9대 정도 돼가지고 나오고, 그 정도면은 가문이나 이제 집안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몇 개의 가문들, 이런 것들인데, 공화정의 특징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입법, 사법, 행정 쪽에서 특정 가문들이 이 지배적인 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세습을 하거나 몇 개의 가문 연합해가지고 독점하는, 이게 인간사의 아주 자연스러운 패턴이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공화정 자체가 수명이 거의 다 했다 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200여 년 전에, 200 몇십 년 전에 나온 당시로서는 인류 최신의 발명품이었던 공화제라는 정치 체제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 그죠. 미국 공화정. 그렇죠. 현대적 의미, 근현대적 의미에서의 공화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처음에 이제 뭐 원시적 군주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왕정이 폭정으로 되고, 그다음 귀족정, 과두정, 민주정, 우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돌고 돈다, 순환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더라도 어쨌거나 어떤 정치 체제가 100년 이상 이어지게 되면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를테면 뭐 조지 부시 가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클린턴 가문도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가문들이 이제 굉장히 득세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고, 저는 이제 그 로마 공화정, 카이사르가 등장하기 직전에 로마 공화정은 정말 무늬만 공화정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로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혈액순환 장애 같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거기 분당 정치라든가 가문 정치가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이대로 놨다가는 분열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공화정이라는 게 도시국가 로마를 상정하고 만든 체제이기 때문에 이미 유지가 좀 힘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카이사르가 재정 비슷한 걸 했다가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자기는 이제 측근들한테 살해를 당하고, 다음에 그 카이사르가 무너지는 것을 본 이제 그 후계자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예,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언론과 귀족들을 적당히 압박을 하면서 그럼에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황제처럼 보이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네. 프리캡스라고 돼요. 제1신임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우회적으로 재정을 성립시키는 네. 각으로 들어가잖아요. 사실상의 황제지만 네, 황제지만 끝까지 공식 명칭은 제1신임이었습니다.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아닌 것처럼 그냥 끄덕끄덕하는 공화정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시기를 거의 로마 혁명사라고 부를 정도로 카이사르 초기하고 아우구스투스 초반까지 정말 피리나 나는 그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네. 이런 것들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 이번에 트럼프가 했다는 그 러스트 네. 레드, 이른바 레드넥. 네. 레드넥. 예.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이제 준다 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는데 그게 이번에 뭐 7,500만 표. 7천만 표가 훨씬 넘죠. 예. 역대 최다 득표자입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오바마가 획득했던 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얻었죠. 그렇죠. 낙선자 트럼프의 득표수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워싱턴에서 자리를 잡고 그냥 정치 자체가 직업이 돼버리는 것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이제 소외감, 박탈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인구를 좀 4억 보나요? 4억이 조금 안 되죠. 그렇게 보게 되면은 투표 연령대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뭐 그런 것 빼게 되면은 거의 투표할 수 있는 사람 거의 다 남았던 얘기인데, 그래서 그 7천만 표 이상을 얻었고 그 이상을 얻은 사람이 당선됐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근데 거기 미국 선거제도는 이상하니까. 미국 제도가 오래된 거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까지 시대에 뒤처진 면이 있었나 여러 면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11월에 선거가 끝났는데 1월에 당선자 발표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원래는 각 주에서 마차를 타고 도착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아직까지도 안 바꾸고 있었습니다. 예. 유지가 잘 되면 이게 전통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뭔가 모르게 시대와 안 맞는다는 느낌을 전 세계에 줬습니다. 그전에도 뭐 저 사람들이 미국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참 납득할 수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복잡하다. 전문가가 네. 아니면 잘 모른다. 예.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내가 던진 한 표가 아무 의미 없이 사장되는 네,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40%를 얻었는데 40%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목소리뿐만 아니라 40%의 목소리가 사라져버리는 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이제 그게 더 이상 안 된다는 거가 문제로 드러난 거고, 시청자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자면은 그 국제정치 쪽을 갖다가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다만 역사에서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패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제국이 선택했던 공화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 거, 다음 단계는 미국 사람들의 선택이겠지만은 어쨌거나 똑같은 지금 같은 식으로의 공화정이 유지되지는 어려울 것이다. 오래 못 간다는 얘기로군요.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이 지금 거의 내전 상태에 진입을 한 상태고 이게 봉합이 불가능한, 그러나 또 소수 문제, 민족 문제, 또 흑인 문제 이런 것도까지 끼어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미뤄뒀던 계산서에 대한 예, 지불을 해야 되는 시기. 그렇습니다. 미국 이제 공화정이 다른 방식으로 정치 체제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제가 뭐 미국사 전문도 아니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분명히 이번 거는 부정선거나 이런 측면으로 다룰 선거가 아니고 미국 공화정이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가고 더 이상은 그 상태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 오늘 재밌게 잘 나눴습니다. 그 말씀 아무튼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갖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